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 대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사흘 만인 어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를 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 사퇴를 한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현재 어쨌거나 사퇴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만족할 만한 좀 쇄신의 그런 단계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 김태우 후보가 17% 차로 이겼다. 그럼 이게 누구 공이 제일 클까요? 이기면 제가 보기에 사면에서 나가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윤석열 정권 날개 달 겁니다. 이겼으면. 그다음에 농공 행상하면 두 번째 공신은 김기현 대표죠.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하고 했으니까 경선하고. 그리고 이제 임명직들도 좀 이게 공신은 되겠죠. 제 말은 김태우가 17% 차로 이겼을 때 누가 이게 공이 제일 크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책임의 순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게 누가 뭐래도 제일 책임이 큰 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기현 지도부입니다. 그 다음에 임명직이에요. 근데 임명직만 다 사표받고 위에 그대로 꼬리 자르게 하면 과연 이게 국민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까요, 개혁을? 제가 김기현 대표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본인이 선거판은 본인이 키우면서 책임을 왜 축소하려합니까? 선거판을 본인이 엄청나게 정권 심파로 판을 키웠잖아요. 근데 책임은 축소하면서 꼬리 자르기로 계속한다?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도 당연히 총사퇴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큰 방향은 옳아요. 정책에 큰 방향은 옳지만 소통이라든지 세심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당직자 전원 사퇴 발표 6시간 만에 김기현 대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이 사퇴 요구 주장에는 선을 긋고 당을 쇄신한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대신에 이 대표를 내려놓기보다는 험지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 있는 어떤 수습보다는 오히려 좀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지금 보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쇄신안을 내놓을지, 그 쇄신안을 꺼내 놓았을 때 그 이후에 이 여당 지지층 반응 그리고 국민의 반응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셨지만 임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물음표라는 의미로 사실상 약간 비판하는 그런 댓글을 좀 남기기도 했는데, 당내에서도 반쪽 쇄신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쇄신의 주체는 지금 유책 당사자인 당대표여서는 안 되고 당이죠, 당. 당이 지금 쇄신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당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고, 지금 쇄신책을 본인이 막 내놔봤자 국민들이 뭐 이제부터 갑자기 새 사람이 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혼자 남아서 수습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재형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면서 이번 쇄신을 비판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번 국민의힘의 쇄신안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 쇄신안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텐데요. 사실 원인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된 것의 원인은 결국 윤심 마케팅도 실패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도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께서 민심이 싸늘하게 등을 돌린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정기조를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인지, 방향을 바꿀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하는 것만으로 이 국면이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책임이라는 것은 권한의 크기만큼 지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인 것일 텐데요. 이
선거 과정에서 과연 임명직 당직자들의 권한이 컸을지 또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권한이 컸을지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컸던 만큼 책임도 커야 할 텐데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심으로부터 더 호된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이고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시는 많은 정치인들이 좀 동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대로 이 당의 혼란상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듭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새 신안이 나올 텐데 구정 차장님, 네. 새 당직자 인선 기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여론을 수렴하기 가장 적합한 인물을 전격 발탁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추인을 한다라면 아마 이제 질서 있는 수습으로 좀 갈 텐데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서 있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수습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선보이게 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라면 아직 총선까지 6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은 뭐 다양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 운영 방향의 변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단 네.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고 그 민심에 부응하는 메시지와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0.73%이긴 합니다만 승리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또 대선 후보로 윤석열 그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도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두세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또는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큰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당시 그 가출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출했던 이준석 대표를 울산까지 찾아가서 회동해서 끌어안고 또 당 의원들이 이 징계를 의결하려고 하는 의원총회장에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를 포옹함으로써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대선을 치러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과정에 보였던 이 화합, 통합의 리더십이었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여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당직 일괄 사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강서구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요 당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이 이제 좀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분하게 변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위기예요. 차분하게.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변화해야지 차분한 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민심을 많이 보면 강서구청장의 하나 전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도권의 민심 전체가 상당히 그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위반하고 있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강서구청장 하나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가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윤 대통령부터 변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큰 정책 방향 한미일 동맹이나 건전재정, 원전 생태계 복원, 교육개혁, 노동개혁 큰 방향 좋아요. 그런데 이걸 세밀하게 디테일 소통하는 게 지금 불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이나 도어 스태핑 다시 안 합니까? 이거 빨리 이거 기자회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김한길 대표만 일주일에 몇 번 독대 이런 보도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골고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무엇보다 민생 현장에 찾아가서 같이 손잡고 뭘 도와줘야 되냐. 이런 같이 눈물 흘리는 이런 소통 행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계속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봅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이 불통으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네.
어쨌든 지금 차기 총선은 이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을 쇄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 또 한편으로 엉뚱한 곳에서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감정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 안 전 대표가 진교훈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빠졌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를 지면 안철수 전 대표의 막말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공격 수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저렇게 쓸데없는 일에 집중할 때는요,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했죠. 그리고 뭐 욕설도 했잖아요. XX 자빠졌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유치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뭐 제명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본인이 선거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네. 누군가한테 이준석 전 대표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이슈를 받고 어떤 좀 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궁여지책이죠. 이제 그냥 유치한 전쟁이다 저는 논평하고 싶고요. 저는 앞서 이제 강서구청장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안철수 의원의 저 싸움은 논평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힘 자체에서 참 창피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서구청장을 대하는 태도는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앞서 말한 선영욱 변호사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전 의원을 만나고 했다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를 만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임명직 당직자만 책임을 진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함과 닮았다라고 저는 짤막하게 논평하고 싶은 건 이태원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오송 참사 기억할 겁니다. 그 수백 명의 국민들이 죽었는데 책임자는 누가 졌죠?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만 졌습니다. 위에 있는 윗선은 하나도 책임 안 졌죠.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강서구청장 책임 지는 사람 누구죠? 용산이 책임집니까? 김기현 대표가 책임집니까? 또 임명직 당직자만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책임의 결정판을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논박하기보다는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그 결과가 강서구청의 참패, 폭망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서정욱 변호사 얘기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요. 정말 저는 이제 진짜 제명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준석 대표 직업이 평론가가 아니에요. 본인이 온갖 내부 총질하면서 야 18%로 전다. 그러니까 이제 18% 적도 내가 잘 맞췄지 않냐. 이게 뭡니까? 모든 당원들이 목숨 걸고 총력으로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는데 전직 당대표라는 사람이 온갖 내부 총질하면서 18% 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왜 굳이 당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요. 결국 총선은 전면전 아닙니까? 원래 전쟁할 때요.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내부의 적부터 치내고 그다음에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내부의 적 한 명이 외부적 10명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뒤에서 총질하면 누가 방어할 겁니까? 이제야말로 저는 이준석 이런 게 내부 총질하는 해당 행위자 정말 이렇게 그때 우리가 정지가 아니고 제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말로 저는 제명해야 된다. 그래도 아마 이게 중도나 젊은 층에 확장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보니까 이제 8만 명 얼마 없습니다. 표도 안 되면서 마치 본인이 20, 30대 아이콘처럼 행동하는데 저는 이제 단호하게 이번에 제명해야 된다 봐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 좀 이력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에 수해 골프 논란 때 징계를 받았었죠. 당원권 10개월 징계를 받았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로 인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선 거고요. 또 안철수 의원은 당권주자 경쟁자였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립각이 있던 사람들이 현재 지금 쓴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구자용 차장님. 네. 이 어쨌거나 이 상황을 봉합하고 잘 해결해야 되는 게 김기현 대표의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이제 큰 전국 선거를 앞두고
이제 누가 선봉장에 나설 것이냐. 지금 그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천신만고 끝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과연 이 당의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추인해 줄 것이냐. 이것이 지금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경쟁을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져야 비대위로 전환을 해야 자신에게 비대위원장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 뭐 이것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열기 위해서 뭐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지층 전체 시각에서 보면 지금 내부 싸움 할 때입니까? 굉장히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그럼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내부에서 지금 누구 탓이 더 크다. 누구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사실상 뺄셈 정치를 만약에 계속한다면 이것은 누적돼서 내년 총선에도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훈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 동네의 일꾼을 뽑는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였는데 이 선거 결과 하나를 가지고 대표 체제까지 바꿔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너무 아니한 인식입니다. 강서구 자체도 수도권에 큰 이게 인구가 지역구 3개입니다. 그쪽도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여론이 민심이 안 좋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224개 뭐 자치단체 중에 하나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아니한 인식이고요. 이렇게 가면요. 다음 총선 진짜 대패합니다. 대패예요. 이번에 제대로 위기를 느끼고 완전히 바뀌어야만 다음 총선을 해볼 만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여론조사를 잠깐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면 지금 현재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여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정부 심판론으로 좀 간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좀 이 정서를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7개월 사이에 여당이 다수 당선해야 된다라는 지지율은 3%포인트가 낮아졌고 오히려 반대로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해야 된다라는 지지율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야당에게는 유리하고 여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저런 흐름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새로운 지도체제를 들어서게 해서 인적 쇄신 또는 정책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등돌린 민심을 돌아서게 할 것이냐. 여당으로서는 이제 그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야당의 경우에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빠진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좋으냐. 이 내부적으로 여러 이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격렬한 어떤 논쟁이 예고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 짚어봤고요. 다음에 민주당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